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연화는 비상에 중독되어 쓰러진 대감 앞에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 천민 계집애가 뭘 한다고? 당장 물러나. 며느리가 연화를 밀쳐냈지만 연화는 다시 일어나 대감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약을 드세요. 떨리는 손으로 연화가 해독제를 올렸고 대감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약을 마셨습니다. 그날 가난한 약초꾼의 딸이었던 연화는 조선 최고 권력자의 목숨을 두 번째로 살렸습니다. 첫 번째는 폭우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우연히 구해준 하룻밤의 인연. 그 노인이 바로 영의정 대감이었고 감동한 대감은 연화를 양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안 식구들의 구박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연화. 그럼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묵묵히 견디던 그녀 앞에 대감을 향한 독살 음모가 펼쳐졌습니다. 과연 연화는 자신을 괴롭히던 가족들을 용서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룻밤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한 소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캐러 갔던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화는 바위 틈 사이에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 없어. 연화가 황급히 다가가 보니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연화는 노인을 업고 미끄러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연화의 발은 여러 번 헛디뎠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초가집에 도착한 연화는 노인을 방에 눕혔습니다. 아버지, 빨리 물 좀 끓여주세요. 연화의 아버지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화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연화는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초를 달여 조금씩 먹이고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연화야, 괜찮겠느냐? 열이 너무 높은 것 같구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연화는 아버지에게 배운 침술로 노인의 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틀 밤낮이 지나고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노인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신 차리셨군요. 산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모셔왔어요. 노인은 연화와 초라한 집안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었구려. 고맙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연화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 노인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 딸이 실례를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가 내 목숨을 살렸어. 그런데 노부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오. 노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도장이었습니다. 나는 영의정 이재형이요. 연화와 아버지는 깜짝 놀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네, 대감마님.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노부는 그 산에서 죽었을 것이요. 대감은 연화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요? 연화라고 합니다. 대감마님.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화. 생일이 언제요? 3월 초닷새 날입니다.
대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잃은 손녀와 생일이 같구려. 대감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연화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양녀로 삼고 싶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소이다. 연화의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런 과분한 은혜를. 이 아이는 영특하고 의술에도 재능이 있어. 이대로 두기엔 아깝소이다. 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 내 뜻은 어떠하냐? 연화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세요. 전 아버지 뜻을 따를게요. 결국 연화의 아버지는 딸의 미래를 위해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감의 가마가 연화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연화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없어도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래, 걱정 마라. 너는 그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연화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꾸나. 대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가마에 올랐고 아버지는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의정 대감댁에 도착한 연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와집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정원은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여기가 대감마님 댁이에요? 그렇다. 이제 너의 집이기도 하단다. 대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서 있던 하인들은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천민 출신이라던데. 대감마님께서 왜 저런 애를. 연화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양녀여. 내 손녀와 똑같이 대접하시오. 대감은 연화를 이끌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인과 젊은 남녀였습니다. 이 아이가 연화란다. 앞으로 우리 집안의 식구이니 잘 대해주거라. 대감이 소개했습니다. 중년 여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민을 집안으로 들이시다니요. 심씨 입 조심하시오. 이 아이는 내 목숨의 은인이요. 대감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소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 애를 우리랑 똑같이 대하실 거예요? 그렇다, 설아야. 연화는 이제 너의 자매나 다름없느니라. 설아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젊은 남자도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대감이 마련해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비단 이불과 깨끗한 방이 낯설었지만 연화는 빨리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나가자 하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부인께서 찾으십니다. 연화는 심씨 부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심씨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라고 했지? 오늘부터 넌 행랑채로 옮기거라. 네?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연화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뭐?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야. 내 말을 따라. 심씨 부인이 연화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을 싸서 행랑채로 옮겼습니다. 행랑채는 좁고 어두웠으며 하인들의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라고? 연화가 한숨을 쉬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설아가 하인 2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너 이것 좀 빨아. 설아가 빨래 더미를 연화 앞에 던졌습니다. 아가씨, 제가 왜 이걸? 왜? 넌 천민 출신 아니야? 원래 하던 일 하는 거지.
설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고 빨래를 들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 정말 대감마님 양녀 맞아? 우리랑 똑같은 일 하잖아. 연화는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연화가 밥을 먹으러 갔지만 부엌은 이미 정리된 후였습니다. 밥 좀 주세요. 연화가 부탁했지만 부엌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먹었어. 남은 게 없네. 조금이라도 내일 일찍 오든가. 부엌 아주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빈속을 움켜쥐고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대감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약초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돌아와서 몰래 약을 다리는데 이준이 나타났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이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건강에 좋은 약을 다리는 중이에요. 연화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약을? 내가 감히? 이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둬. 너 같은 천민이 우리 할아버지께 약을 드린다고? 이준이 연화가 들고 있던 책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의서? 아버지께 물려받은 거예요. 돌려주세요. 연화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민 주제에 글을 배워? 웃기고 있네. 이준은 책을 마당에 던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안 돼. 연화가 소리쳤지만 책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타들어가는 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아버지 생각에 더욱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대감이 연화를 찾았습니다. 연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대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감마님. 연화가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행랑채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당장 확인해 보겠다. 대감이 벌떡 일어나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을 본 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심씨를 당장 불러오너라. 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잠시 후 심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분명히 연화를 손녀처럼 대하라 했거늘. 대감이 노기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변명 말고 당장 연화를 사랑채로 옮기시오. 예 아버님. 심씨 부인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씨 부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심씨 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야, 저 천민 계집애를 어떻게든 내쫓아야겠다. 어머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설아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연화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뒤지던 설아는 낡은 비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낡은 걸? 설아가 비녀를 자세히 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라고 했었지. 설아는 비녀를 자신의 옷고름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금비녀를 연화의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내 금비녀가 없어졌어. 하인들이 모여들었고 심씨 부인도 황급히 나타났습니다. 설아야,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제 금비녀가 사라졌어요.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설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심씨 부인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도둑이라니. 설아가 의미심장하게 연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연화 방을 수색해 볼까요? 심씨 부인이 제안했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하인들이 연화의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연화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방을 수색하겠다. 심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옷장을 뒤지자 금비녀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금비녀가.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설아가 연화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훔쳐간 거였구나.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연화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심씨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대감마님께 알려야겠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 앞에 연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와 심씨 부인이 옆에 서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야, 정말 네가 훔친 것이냐? 대감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연화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방에서 나왔다며? 누가 제 방에 몰래 넣어둔 것 같아요. 연화의 말에 설아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아버님, 이 아이를 당장 집에서 내쫓으셔야 합니다. 심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서방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민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설아 아가씨 방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민서방이 낡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설아 아가씨 옷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서방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설아야, 네가 먼저 연화의 물건을 훔친 것이냐? 대감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대답해라. 대감의 호통에 설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 못된 것, 남을 도둑으로 몰고. 대감이 노하여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겁니다. 심씨 부인이 말렸습니다. 당장 연화에게 사과하거라. 설아가 억지로 연화에게 절을 했습니다. 미안해.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씨 부인과 설아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칠 후 심씨 부인의 오빠 심한철이 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심씨 부인이 오빠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라버니 어서 오세요. 누이 요즘 고민이 많다며? 심한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천민 계집애 때문에 미치겠어요. 심씨 부인이 이를 갈았습니다. 대감께서 저 애를 친손녀만큼 아끼신다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대로 가면 재산도 나눠 가질 판이에요. 심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한철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누이, 만약 대감께서 안 계신다면? 오라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심씨 부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생각해봐. 대감만 없으면 모든 권력이 우리 것이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이미 준비를 해뒀어. 누이만 모르는 척하면 돼. 심한철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오라버니. 닷새 후 대감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배가 아파. 대감이 신음했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이준과 설아도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대감은 입에서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빨리 의원을 불러오너라.
심씨 부인이 소리쳤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의원 3명이 도착했습니다. 의원들이 대감의 맥을 짚고 혀를 살폈습니다. 이건 독극물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극물이라니요? 이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증상이 심합니다. 저희로선 손쓸 방법이. 의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씨 부인이 겉으로는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어쩌면 좋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준과 설아는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할아버지. 연화가 급히 달려와 대감을 살폈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입술과 손톱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비상 중독이에요.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어떻게 알아? 의원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입술이 검푸르고 손톱에 흰 줄이 보여요. 독버섯이 아니라 비상이에요. 연화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독제를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연화가 민서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서방, 대감마님께서 드신 음식과 약을 모두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민서방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대감이 드신 약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한 약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예요. 이 약에 비상이 섞여 있어요. 연화가 약재를 민서방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가 이 약을 조제했는지 알아보세요.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민서방이 하인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약초를 꺼냈습니다. 이것들로 해독제를 만들어야 해. 연화가 약초를 손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심씨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화, 네가 뭘 한다고? 비켜주세요. 대감마님을 살려야 해요.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건방진 것,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심씨 부인이 연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지금 당장 약을 다려야 한다고요. 연화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 계집애가. 심씨 부인이 연화를 밀쳤습니다. 연화가 바닥에 넘어졌지만 곧 일어났습니다. 왜 방해하세요? 혹시. 연화가 심씨 부인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뭘 감히. 심씨 부인이 손을 들어 연화를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 민서방이 뛰어들어와 심씨 부인을 막았습니다. 부인 안 됩니다. 비켜, 민서방. 아가씨를 보호하라는 대감마님의 명입니다. 민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해독제가 완성되자 연화는 대감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심씨 부인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 비켜주세요. 대감마님을 살려야 해요. 연화가 애원했습니다. 안 돼. 넌 믿을 수 없어. 심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대감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를 들여보내라. 아버님, 심씨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어서 들여보내란 말이다. 대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심씨 부인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이 약을 드세요.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약그릇을 들었습니다.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약그릇을 받아 마셨습니다. 연화는 이틀 밤낮을 꼬박 세우며 대감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계속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준과 설아도 밤을 새우며 할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대감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물을 다오. 할아버지. 이준과 설아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연화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대감마님 괜찮으세요? 연화야. 고맙구나. 또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대감이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방 밖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자 대감은 침상에서 완전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감이 죽을 달인 약을 따라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연화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저승에 갔을 게다. 대감이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다.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어찌 잊겠느냐. 대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진정한 손녀로 여기겠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마. 대감마님. 연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방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비상이 섞인 약을 조사했습니다. 민서방이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약을 조제한 사람이 누구냐? 대감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한철 어른의 친정에서 보낸 약방 주인입니다. 민서방의 말에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한철이라고? 예, 대감마님. 당장 그자를 불러오너라. 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한시진 후 심한철이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심한철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먹은 약에 비상이 섞여 있었다. 네가 보낸 약이더구나. 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한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증거가 다 있다. 대감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심한철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내 약방에서 비상이 나왔느냐? 그건. 심한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라. 네가 나를 죽이려 했구나. 대감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한철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심한철이 통곡하며 자백했습니다. 욕심? 무슨 욕심이냐? 영의정 자리가 탐이 났습니다. 심한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역정놈, 감히 주군을 해치려 했단 말이냐. 민서방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심씨 부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오라버니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누이 제발. 심한철이 누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씨 그대도 이 일에 가담했느냐? 대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씨 부인이 펄쩍 뛰었습니다. 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한철이 갑자기 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니. 심씨 부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이가 먼저 제게 대감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심씨 부인이 오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서방이 2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둘 다 입을 다물어라. 대감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심한철과 심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심한철은 당장 관가에 넘기겠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심한철이 애원했지만 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심씨는 대감이 며느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심씨 부인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별채에 유폐되어 평생 참회하며 살거라. 아버님, 이중과 설아 때문에 목숨은 살려주겠다. 대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준과 설아가 방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충격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이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연화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준 도련님, 설아 아가씨. 연화. 이준이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괜찮아요. 연화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는데. 설아가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어머님의 잘못이지 두 분 잘못이 아니에요. 연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도 두 분은 탓하지 않으세요. 연화 고마워. 네가 할아버지를 살리지 않았다면. 이준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아가 연화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미안해, 연화. 정말 미안해. 다 지난 일이에요. 연화가 설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내 책을 불태우고 너를 무시하고. 이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연화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흘 후 대감이 새 손주를 불렀습니다. 이준아, 설아야, 연화야. 예, 할아버지. 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셋은 이제 모두 내 손주다.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겠다. 대감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마. 대감마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연화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넌 두 번이나 내 목숨을 구했고 이 집안을 구했다. 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할아버지. 이준이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연화는 우리 진짜 자매예요. 설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연화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화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설아가 반찬을 연화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고마워, 설아. 앞으로 내가 너 보호할게. 이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요. 연화가 처음으로 이준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이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자. 설아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이준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연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멀리서 대감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대감이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대감이 초빙한 스승에게 의술과 학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 처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 약재와 저 약재를 함께 쓰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역시 영특하구나. 스승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온 연화를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뭐 배웠어? 약재 배합에 대해 배웠어. 나도 가르쳐줘. 나도 배우고 싶어. 설아가 연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의술을 배우고 싶어? 응. 언니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설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연화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며 약초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준이 밖에서 돌아와 두 사람을 보고 웃었습니다. 너희 둘 정말 사이 좋네. 오빠, 어서 와. 설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관직에 추천하신다고 하셨어. 정말? 축하해요, 오빠. 연화가 기뻐했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야. 그리고 연화, 너 덕분이기도 하고. 이준이 연화를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뭘? 내가 할아버지를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끝났을 거야. 이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사랑채로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민서방이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가씨,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디 아픈 분이 계세요? 연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열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제가 곧 가볼게요. 연화가 약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이를 아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볼게요. 연화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심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세요. 약을 다려드릴게요. 연화가 여인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다리고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지켜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엄마. 아이가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깨어났구나. 여인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연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인이 돌아간 후 대감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구나. 부끄럽습니다, 대감마님. 아니다. 내 의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지. 대감이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나는 내가 궁중 어이가 되길 바란다. 대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어찌 그런 자리에.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추천하마. 감사합니다. 연화가 깊이 절했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마을 장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약재를 구하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저기, 저 뒷모습. 연화가 멈춰 섰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멀리서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연화가 달려갔습니다. 연화야. 연화의 아버지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멀리서만 보고 계세요? 내가 높은 집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어찌 함부로.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버지 딸이에요. 연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딸. 잘 지내고 있느냐?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가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대감 댁으로 가요. 대감마님께 인사드려요. 아니라 그럴 순 없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대감마님께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세요. 정말? 네, 제가 대감마님께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연화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하자 대감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연화 아버님. 네, 대감마님. 연화의 아버지가 급히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네, 은인의 아버님이신데.
대감이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제 딸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연화가 우리 집안을 살렸소이다. 대감이 연화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다 가시오. 준비한 것이 있어. 대감이 아버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어색해했지만 이준과 설아가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아버님, 연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설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연화가 이 집안의 보물이지. 이준이 덧붙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후 대감이 연화의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제가 약방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연화 아버님께서 의술에 능하시다 들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이 집도 드리겠습니다. 대감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너무 과분합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연화가 편히 두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아버지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럼 내 딸이 이렇게 잘 되었는데? 저도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연화가 웃었습니다. 연화야,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단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급한 발소리가 대감 댁을 흔들었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민서방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정에서 대감마님께 영모 혐의를 씌웠습니다. 뭐라고?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탄핵 상소가 올라왔고 지금 금부도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민서방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모라니 말도 안 돼. 이준이 소리쳤습니다. 곧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의정 이재형은 영모를 꾀한 죄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가택연금에 처한다. 금부도사가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횡포냐. 이준이 막아섰지만 금부도사들이 그를 밀쳤습니다. 명을 거역하는 자는 함께 처벌받을 것이다. 금부도사의 경고에 이준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감댁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떳떳하다. 대감이 손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영모죄는 삼족을 멸하는 대죄였습니다. 대감마님, 하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시오. 나는 결백하오. 대감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하인들이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도망가지 마. 민서방이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하인들이 속속 떠났습니다. 사흘 만에 집안에는 민서방과 몇몇만 남았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이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네. 나도 가족이 있어서. 이준아, 이해해다오. 친구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준은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연화가 이준을 위로했습니다. 연화야, 어떡하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준이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연화가 이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편 설아는 충격으로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야, 정신 차려. 연화가 설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 죽는 거야?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때문에 아이들까지. 대감이 자책했습니다. 대감마님, 그러지 마세요. 민서방이 위로했습니다. 민서방, 미안하네. 자네까지 위험해. 저는 대감마님을 평생 모시기로 했습니다. 민서방이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민서방과 함께 탄핵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이상해요. 이 필적이. 연화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민서방이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글씨가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획이 달라요. 연화가 다른 문서와 비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건 위조예요. 연화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필적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서방이 외쳤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서촌에 계십니다. 하지만 민서방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지금 대감댁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가씨가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대감마님을 구해야 해요. 연화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담을 넘어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연화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연화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따라와라.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연화를 붙잡았습니다. 놓아요. 살려주세요. 연화가 소리쳤지만 사내가 입을 막았습니다. 연화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연화는 어둡고 좁은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연화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준 오빠. 설아. 대감마님. 연화가 가족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고 밖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 계집애를 어떻게 할까? 오늘 밤 처리하자. 더 이상 살려둘 수 없어.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연화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대감댁에서는 연화의 실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없어졌다고? 이준이 소리쳤습니다. 어젯밤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민서방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당장 찾아야 해. 이준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준아, 기다려라. 대감이 불렀지만 이준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민서방이 말했습니다. 부탁하네. 연화를 꼭 찾아다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연화의 아버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제 딸이 어디 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진정이 되나요? 우리 딸을 찾아야 합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울부짖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제가 아는 곳을 다 뒤지겠습니다. 이준이 연화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 연화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화야, 어디 있느냐? 연화의 아버지가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마을 사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처자를 찾으십니까? 그렇소. 제 딸을 봤소? 연화의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어젯밤 검은 옷 입은 자들이 여자 하나를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어디로 갔소? 동쪽 빈 창고 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가자. 이준이 외쳤습니다. 세 사람은 창고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고에 갇힌 연화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자.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대감마님, 이준 오빠. 연화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박살났습니다. 연화. 이준과 연화의 아버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빠. 연화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민서방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민서방이 사내들을 붙잡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연화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아요, 아버지. 살았어요. 연화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준도 연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이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저 대감마님을 구해야 해요.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지금 쉬어야 해. 아니에요. 필적 전문가를 만나야 해요. 증거가 위조됐어요. 연화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가자. 이준이 연화를 부축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촌으로 향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대감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연화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촌에 도착한 네 사람은 낡은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필적 전문가 댁입니다. 민서방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송 선생님, 저 민서방입니다. 영의정 대감 댁의. 아, 민서방. 무슨 일로 이리 일찍? 송 선생이 밖을 둘러보았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오. 송 선생이 일행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화가 탄핵 문서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 필적을 감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 보자. 송 선생이 문서를 받아 자세히 살폈습니다. 돋보기로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습니다. 송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준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요. 송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연화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획을 보시오. 영의정 대감의 글씨는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 송 선생이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점의 위치도 다르고 삐침도 대감의 것이 아니요. 감정서를 써주실 수 있으세요? 민서방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요. 이건 나라의 중신을 해치려는 음모요. 송 선생이 즉시 붓을 들었습니다. 감정서를 받아든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임금님께 보여드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임금님을 뵙죠? 연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부하 중에 금부도사가 한 분 계셔. 그분을 찾아가자. 이준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가 깊이 절했습니다. 아니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선비의 도리요. 송 선생이 일행을 배웅했습니다. 한 시즌 후 이준 일행은 금부도사 댁에 도착했습니다.
강 도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이준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고 이성원의 아들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곧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준 도련님, 이게 얼마만이요? 강 도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사님, 급한 일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무슨 일인지 들어보겠어. 강 도사가 일행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준이 감정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강 도사가 감정서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요? 송 선생께서 직접 감정하신 것입니다. 민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정 대감께서 영모 누명을 쓰신 것이군요. 강 도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사님, 이것을 임금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요. 탄핵을 주도한 자들의 세력이 막강하오. 강 도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이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돕겠소. 강 도사가 이준을 일으켰습니다. 자네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있어. 목숨을 걸고 도와드리겠소. 감사합니다. 이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당장 임금님께 아뢰겠소.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강 도사가 감정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연화는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연화야, 앉아라. 지쳐 보인다. 연화의 아버지가 딸을 안쳤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다. 내 얼굴이 창백하구나. 아버지가 연화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연화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쓰러졌습니다. 연화야. 모두가 연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물을 좀 가져오시오. 민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딸을 안고 흔들었습니다. 연화야, 정신 차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연화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마신 연화는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금 피곤했을 뿐이에요. 연화야, 네가 너무 무리했어. 이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선 이 정도는. 연화가 말하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강 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금님께서 재조사를 명하셨소. 정말입니까? 그렇소. 그리고 탄핵을 주도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하셨소. 강 도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이 강 도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곧 조사가 시작될 것이요. 영의정 대감께서도 곧 자유로워지실 거요. 도사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서방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아니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나의 직분이요. 강 도사가 일행을 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후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 문서의 편지가 위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주도한 관리들이 심한철과 결탁했다는 증거도 드러났습니다. 역적들을 당장 잡아들이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관리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전하. 증거가 명백하거늘 무슨 억울함이 있느냐. 임금이 노하여 소리쳤습니다. 관리들은 모두 국문을 받고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대감의 결백이 밝혀지자 가택연금도 풀렸습니다.
영의정 이재형의 관직을 복권한다. 임금의 선언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는 내인여의 직책을 특별히 하사한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연화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충신을 잃을 뻔했다. 큰 공이다. 임금이 연화를 치하했습니다. 대감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준과 설아가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화야, 정말 고마워. 언니 사랑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연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감이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야, 네가 없었다면 나도 우리 집안도 끝났을 게다. 아니에요, 대감마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다. 넌 우리 집안의 은인이자 진정한 손녀다. 대감이 연화를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아니다. 다 내 노력이야.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연화의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님께 약방과 집을 드리겠다고 했었죠. 대감마님, 저는 그리고 의관의 직책도 아뢰어 받았습니다. 대감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너무 과분합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깊이 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연화의 아버님이시니 당연한 일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대감이 연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별채에 유폐되어 있던 심씨 부인은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와 동료들이 몰락하고 처형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심씨 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심씨 부인은 밤낮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연화가 심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들어가도 될까요? 연화, 네가 왜? 심씨 부인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부인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연화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심씨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부인을 용서하셨어요. 뭐라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연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설아와 이준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연화의 말에 심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연화가 심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심씨 부인은 연화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연화가 심씨 부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 연화는 궁궐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인녀로서 일하는 연화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연화 나인 중전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상궁이 연화를 안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화가 중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중전이 연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야, 어서 오너라. 중전마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럼 내 덕분에 병이 다 나았으니. 중전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내 의술은 정말 뛰어나구나. 중전이 연화를 칭찬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가 공손히 절했습니다. 궁궐 일을 마치고 대감댁으로 돌아온 연화를 설아가 반겼습니다. 언니, 어서 와. 설아야, 오늘도 공부했어? 응, 언니가 알려준 처방을 외웠어.
설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럼 오늘은 침수를 배워볼까? 정말? 와. 설아가 신나서 뛰었습니다. 두 자매는 정원에서 약초를 살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나도 언젠가 언니처럼 훌륭한 의녀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똑똑하고 열심히 하잖아. 연화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행복해. 나도 네가 있어서 행복해.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주는 조정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준 대감, 오늘 상소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동료들이 칭찬했습니다. 과찬입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이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데도 지혜롭고 강직하시니 장래가 촉망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준을 연화와 설아가 맞이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 동생들이 있으니 힘이 나지. 이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대감과 연화의 아버지 심씨 부인 이준, 설아, 연화가 둘러 앉았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건강하게 모였으니 감사하구나. 대감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화 아버님,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이 있어요. 심씨 부인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설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단다. 심씨 부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연화가 기뻐했습니다. 연화야, 네가 용서해줘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심씨 부인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고맙다, 연화야. 심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대감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연화 아버님이 계셔서 더욱 든든합니다. 두 아버지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대감이 세 손주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이준아, 설아야, 연화야. 예, 할아버지. 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셋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준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노력한 결과지.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설아가 대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을 더 보고 싶으니 오래 살아야겠구나. 대감이 손주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연화야,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엇인가요, 대감마님? 하룻밤 신세진 것이 이렇게 큰 복이 될 줄 몰랐구나. 대감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죽을 뻔한 순간 대감마님을 만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다. 넌 하늘이 우리 집안에 내려준 진짜 손녀다. 대감마님.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대감이 연화를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대감댁 정원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초대되어 함께 기뻐했습니다. 연화 아가씨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연화 아가씨가 고쳐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연화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연화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화 나이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준과 설아도 오빠와 동생으로서 연화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언니 정말 대단하지? 설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이준이 덧붙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아버님, 다 연화를 잘 키우신 덕분입니다. 대감이 연화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도 서로 돕고 살아갑시다. 그러겠습니다. 두 아버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정원을 홀로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뒤에서 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아직 안 주무세요? 너도 안 자고 있구나. 대감이 연화 옆에 섰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연화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구나. 대감마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하단다. 대감이 연화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룻밤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란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지. 네, 대감마님. 연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거라. 그러겠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연화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행복하단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준과 설아가 창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지? 설아가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나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와 심씨 부인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모두 연화 덕분입니다. 심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요. 두 사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약초꾼의 딸이었던 자신이 영의정 댁의 손녀가 되고 내인녀가 되고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룻밤의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그날. 그 선택이 연화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연화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아버지와 오빠, 동생, 그리고 가족들이 생겼어요. 연화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연화가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대감이 연화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화야, 들어가서 쉬어라. 네, 대감마님. 내일도 할 일이 많을 테니 걱정 마세요. 힘이 넘쳐요. 연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가 가장 밝구나. 대감도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집안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행복으로 가득 찬 가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아니, 영원히 계속될 행복의 시작이에요. 연화가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달빛은 연화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평화로웠습니다. 하룻밤 신세진 영의정 대감께 입양된 천재 딸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